반갑습니다. 당신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드리는 어른의 지혜입니다. 1860년 어느 늦은 밤 72세의 쇼펜하우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인간관계를 피하며 고독을 택했던 그가 갑자기 펜을 들어 한 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받는 사람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혼자 있어도 괜찮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지금 당신도 이 영상을 혼자 보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 한편이 허전하다 느낀 적은 없으셨나요? 나만 이렇게 쓸쓸할까? 친구들은 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지는 않으셨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60대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뇌 인지, 능력이 25% 더 높고 우울감은 40% 더 낮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의 수명이 평균 7년 더 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혼자 있는 시간이어도 어떤 사람은 초라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신비로운 아우라가 흐릅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매일 아파트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한숨만 쉽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책을 읽으며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똑같이 혼자 있지만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비밀은 바로 품격입니다. 품격이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누구도 감히 불쌍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오히려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흘러나옵니다. 오늘 여러분께 공개할 이야기는 쇼펜하우어가 평생 연구한 혼자서도 빛나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품격을 갖출 준비가 되셨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매일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어른의 지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불행을 헐값에 팔지 마십시오. 바로 몇 달 전 일입니다. 72세 문정희 씨가 동네 경로당에서 무릎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머, 많이 아프시겠어요 라며 위로해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자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정희 씨는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번에는 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자 옆에 있던 김순덕 씨가 글쎄 말이에요 라며 대충 맞장구만 쳤습니다. 문정희 씨는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약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자식들이 얼마나 무심한지. 결국 경로당에서 문정희 씨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고 문정희 씨는 사람들이 왜 이럴까? 라며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서적 전염이라는 심리현상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년간 연구한 결과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7배 빠르게 전파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뇌는 본능적으로 우울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같은 아픈 상황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은 피하고 싶어 하지만 고통을 조용히 견디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왜일까요? 하소연은 듣는 사람을 감정적으로 소진시킵니다. 내 고통을 남에게 떠넘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묵묵히 참는 모습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진정한 품격은 고통 앞에서 드러납니다. 아픈 걸 숨기라는 게 아닙니다. 아픔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거죠. 70세 박영자 씨는 관절염이 심해서 걸을 때마다 아픕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만날 때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먼저 인사합니다. 사람들은 박영자 씨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고요한 미소 뒤에 숨겨진 의지의 힘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말하는 순간 타인의 눈에는 가벼운 구경거리가 된다. 진정한 고통은
침묵 속에서 승화된다. 오늘부터 입을 조금 닫아보세요. 아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를 절반만 하세요. 그 대신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이런 따뜻한 물음 하나가 여러분을 훨씬 더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있으면 현재가 초라해집니다. 역시 8세 이철수 씨는 모임만 가면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현대자동차 부장으로 있을 때 말이야. 우리 회사 직원이 3,000명이었는데 처음에는 와, 대단하셨네요 라고 반응해주던 사람들도 이제는 또 그 얘기네 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이철수 씨는 자신이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분명 자랑할 만한 과거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시큰둥할까요? 오히려 옆에 앉은 김동호 씨는 별다른 경력도 없는데 사람들이 더 편하게 대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편향이라는 심리학 원리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과거보다 현재의 모습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과거를 자랑할수록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메시지가 더 강하게 전달되는 거죠.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자기소개를 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과거의 성취를 말하게 하고 두 번째 그룹은 현재의 관심사나 취미를 말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과거 성취를 말한 그룹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반면 현재의 이야기를 한 그룹은 활력 있는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햇빛을 놓치게 됩니다. 진짜 품격은 지금 여기에서 나옵니다. 75세 정순례 씨는 젊었을 때 유명한 성악가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만날 때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즘 새로 배우는 컴퓨터가 참 재미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손자랑 카톡하는 법을 익히고 있는데 신기해요 라며 웃습니다. 사람들은 정순례 씨를 만나면 에너지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 현재를 즐기는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미래를 살 자격을 잃는다. 현재야말로 우리가 진정 소유한 유일한 시간이다. 오늘 하루 과거 이야기는 봉인해보세요. 대신 오늘 뭔가 새로운 걸 해볼까요? 요즘 어떤 게 재미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현재에 집중하는 당신의 모습이 그 어떤 과거의 영광보다 더 빛나게 보일 것입니다. 세 번째, 남의 사생활을 옮기는 것은 독이 든 잔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며칠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65세 최미경 씨가 같은 층에 사는 박혜숙 씨에게 귓속말로 이야기했습니다. 1005호 김 씨 집 며느리가 요즘 친정에만 간다던데 뭔가 문제가 있는 모양이야. 박혜숙 씨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알았어요? 최미경 씨는 더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며느리가 보이지 않았는지, 시어머니 얼굴이 어두워 보였는지.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화를 1005호 김 씨의 딸이 듣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반대편 모서리에 서 있던 20대 여성이 바로 김 씨 집 딸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최미경 씨와 박혜숙 씨는 1005호 김 씨 가족들과 마주치기가 매우 어색해졌습니다. 김 씨 딸은 어머니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고 김 씨 집안은 두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발적 형질전이라는 심리현상입니다. UCLA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험담의 내용이 본인의 특성으로 투영된다고 합니다. 즉, 남을 비난하면 듣는 사람은 그 비난의 내용을 말하는 사람의 특성으로 기억하게 되는 거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것입니다. 남의 사생활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신도 그런 시선으로 관찰당한다는 점입니다. 저 사람이 남 얘기를 저렇게 하면 내 얘기도 다른 곳에서 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반면 남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입이 무거운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 하죠. 노깃굿의 안정자 씨는 3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단 한 번도 남의 집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다른 집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맞장구 치고 화제를 돌립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안정자 씨를 가장 신뢰한다는 점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안정자 씨를 찾아가 상담을 구합니다. 안정자 씨는 말이 세지 않아서 마음이 놓인다고 모두들 말합니다. 대화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 대신 생각이나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요즘 날씨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책을 읽었는데 참 좋더라고요. 손자와 산책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런 대화는 듣는 사람에게 지혜를 줍니다. 남을 판단하는 대화는 듣는 사람을 피곤하게 하지만 생각을 나누는 대화는 듣는 사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지적인 사람들은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한다. 오늘부터 입에서 나오려는 남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그 대신 책에서 읽은 좋은 구절, 산책하며 든 생각, 요리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대화가 사람들에게 선물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작은 이익에 집착하는 순간 큰 품격을 잃습니다. 지난주 대형마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1세 송영숙 씨가 계산대에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왜 이 가격이야? 지난번엔 더 쌌는데? 직원이 죄송합니다만 가격표가 정확합니다. 라고 설명했지만 송영숙 씨는 계속 따졌습니다. 결국 매니저가 나와서 500원을 할인해 주었습니다. 송영숙 씨는 만족스러워했지만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은 모두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같이 온 송영숙 씨의 딸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500원을 아낀 대신 잃은 것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존경심, 딸의 자존감, 그리고 자신의 품이었습니다. 이것을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손실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신경 쓰지 않던 작은 돈도 나이가 들면 크게 들게 지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 뇌를 생존 모드로 만들어서 품격 있는 사고를 방해합니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관대한 행동을 보이는 노인과 인색한 행동을 보이는 노인을 비교한 것입니다. 관대한 노인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받았고 사회적 관계도 더 풍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관대한 노인들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더 낮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낮았습니다. 베푸는 마음이 건강까지 지켜주는 거죠. 14세 이수님 씨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가격이 조금 더 나와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대신 직원에게 수고 많으세요 라는 말을 건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트 직원들이 이수님 씨를 기억하고 있다가 할인 행사나 좋은 상품이 나오면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할머니, 오늘 이 과일이 특히 신선해요. 이 상품이 내일부터 할인되는데 미리 알려드릴게요. 작은 것을 아끼려다가 큰 것을 놓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백 원 아끼려다가 몇만 원의 기회를 놓치고 몇만 원 아끼려다가 사람과의 관계를 잃습니다. 시니어의 진짜 품격은 여유에서 나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 마음의 여유 말입니다. 67세 박정호 씨는 매달 용돈에서 일정 금액을 베푸기 예산으로 따로 빼두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맛있으면 팁을 주고 택시를 탈 때는 거스름돈을 받지 않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말과 함께요. 사람들은 박정호 씨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의 넉넉한 마음씨가 주변을 환하게 밝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적은 사람이다. 오늘부터 작은 손해는 과감히 받아들여 보세요. 거스름돈 몇십 원은 그냥 두고 오고 계산 실수 몇백 원은 괜찮다고 말해보세요. 그 여유로운 미소가 여러분을 진정한 귀족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73세 조명희 씨는 집에만 있다고 해서 며칠째 세수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집안 옷을 입고 머리는 산발이 된 채로 하루 종일 TV만 봤습니다. 어차피 누가 보나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택배 기사가 왔습니다. 문을 열어야 했는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급하게 가운을 걸쳤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위축되고 사람들과 만날 용기도 줄어들었습니다. 겉모습이 무너지니까 마음까지 무너진 거죠. 이것이 바로 차글 인지 현상입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옷차림이 사고방식과 자신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완전한 옷을 입으면 뇌가 자존감을 높이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허름한 옷을 입으면 위축되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타임의 반응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옷차림에 따라 대우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깔끔하게 입은 노인에게는 정중하게 대하지만 허름하게 입은 노인에게는 무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6세의 김영란 씨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어도 매일 아침 깔끔하게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외출할 일이 없어도 말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VIP니까 라는 마음으로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김영란 씨는 집에 있어도 기분이 좋아졌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와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자신감이 생긴 거죠. 거울을 볼 때마다 오늘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래층 수도가 터져서 긴급히 대피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른 주민들은 급하게 나와서 부끄러워했지만 김영란 씨는 단정한 모습으로 나와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타인을 위한 예의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향한 최고의 예우입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나를 단정하게 치장하는 것이거든요. 78세 박순자 씨는 매일 아침 향수도 뿌립니다. 누가 맞냐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박순자 씨는 내가 맞는다고 대답합니다. 자신을 위한 향기, 자신을 위한 단정함인 거죠.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자신을 챙기는 분들이 실제로 더 건강하다는 점입니다. 매일 몸단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게 되고 자존감이 높아져서 활동량도 늘어나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외적인 단정함은 내적인 질서의 반영이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타인의 존중도 받을 수 없다. 오늘부터 집에 혼자 있어도 단정하게 옷을 입어보세요. 거울 앞에서 오늘도 멋지네 라고 말해보세요. 당신이라는 귀한 손님을 가장 정성껏 대접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6번째, 고슴도치처럼 우아한 거리를 두십시오.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습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쇼펜하우어가 평생 연구한 고슴도치 이론입니다. 어느 겨울날 추위에 떨던 고슴도치들이 서로 몸을 맞대고 따뜻함을 나누려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아팠죠.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다시 추워집니다. 고슴도치들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서로를 찌르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았습니다. 70세 최영자 씨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했습니다. 매일 전화해서 뭘 먹었는지, 어디 갔는지 확인했습니다. 명절 때는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해서 상을 가득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어머니가 챙겨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가 너무 간섭하신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아들도 엄마 전화만 오면 스트레스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영자 씨는 더 많이 해주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최영자 씨를 피하기 시작했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반대편에는 72세 이정숙 씨가 있었습니다. 이정숙 씨도 자식들을 무척 사랑했지만 표현 방식이 달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안부 전화를 했고 자식들이 바쁘다고 하면 그래, 몸 조심해 라고 간단히 끝냈습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우면 오지 않아도 돼 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자식들이 왔을 때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라는 말과 함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정숙 씨의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온 것입니다. 엄마는 부담을 안 주셔서 좋다며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반발 이론입니다. 사람은 강요받으면 거부하고 자유로우면 오히려 다가가고 싶어 합니다. 적당한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상대가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배려인 거죠. 부모와 자식 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이웃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69세 김정남 씨는 동네 친구들과 만날 때 이 원리를 적용합니다. 매일 만나자고 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약속을 잡습니다. 친구가 바쁘다고 하면 그래, 다음에 봐 라고 쿨하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김정남 씨와 친구들의 관계는 더 오래 갔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 만날 때마다 기쁜 거죠. 김정남 씨와 있으면 편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계속 누군가를 찾으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면 사람들이 오히려 먼저 다가옵니다. 저 사람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편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현명한 자는 추위 속에서도 서로를 찌르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찾아낸 바, 그 거리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증거다. 오늘부터 가족에게, 친구에게 조금씩 자유를 주어보세요. 매일 하던 전화를 이틀에 한 번으로 줄여보세요. 그 빈 공간이 오히려 사랑이 더 아름답게 꽃필 수 있는 정원이 될 것입니다. 7번째, 말을 줄이고 귀를 열면 품격이 올라갑니다. 지난주 경로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5세 강윤복 씨가 들어오자마자 30분 동안 혼자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TV에서 뭘 봤는지, 날씨가 어떤지 쉴 틈 없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웃으며 들어줬지만 점점 지루했습니다. 누군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강윤복 씨가 다시 자신의 이야기로 돌렸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강윤복 씨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72세 오영희 씨도 경로당에 왔습니다. 하지만 오영희 씨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고 가끔씩 그러셨군요. 참 잘하셨네요. 라고 맞장구 쳐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오영희 씨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오영희 씨는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신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모두들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청의 힘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20년간 연구한 결과 경청이 말하기보다 3배 더 강력한 소통 도구라고 합니다. 사람의 뇌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대에게 강한 호감과 신뢰를 느끼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이 더 지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말을 아끼면 실수할 확률이 줄어들고 신중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68세 박순희 씨는 이 원리를 터득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경험담을 늘어놓기 바빴지만 이제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질문하며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이 박순희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박순희 씨에게 먼저 털어놓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박순희 씨와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박순희 씨는 말했습니다. 말을 줄이니까
오히려 친구가 늘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경청에는 기술이 있습니다.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힘드셨겠어요. 정말 잘하셨네요. 라고 공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74세 이명자 씨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반응합니다. 기쁜 이야기를 할 때는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이야기를 할 때는 함께 안타까워합니다. 마치 거울처럼 상대방의 감정을 반영해 주는 거죠. 사람들은 이명자 씨와 이야기한 후에 마음이 후련하다, 이해받는 느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명자 씨가 특별한 조언을 해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저 진심으로 들어줬을 뿐인데 말이죠. 말을 아끼면 신비로운 아우라가 생깁니다. 내 생각을 다 드러내지 않을 때 상대방은 더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면서 말이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끼고 귀를 연다. 두 개의 귀와 한 개의 입을 준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많이 하라는 뜻이다. 오늘부터 말하고 싶은 충동을 절반만 실행해 보세요.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에 더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깊은 경청이 상대방에게는 그 어떤 조언보다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8번째, 혼자이면 시간을 정신적 궁전으로 만드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가 평생 추구했던 최고의 경지입니다. 77세 정미자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TV를 켜지 않으면 적막함이 견딜 수 없었고 아무나 전화를 걸어서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하루 종일 누군가와 통화를 하지 않으면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정미자 씨의 친구인 79세 김혜순 씨는 달랐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오히려 즐겼습니다. 아침에는 차 한 잔과 함께 책을 읽고 오후에는 창가에서 뜨개질을 하며 저녁에는 일기를 썼습니다. 어느 날 정미자 씨가 김혜순 씨에게 물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안 외로워요? 김혜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나랑 있는 게 재미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창조적 고독의 경지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신경과학과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시니어는 뇌의 창조성 영역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인지능력 저하도 미져진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분들의 행복도가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혜순 씨는 혼자만의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구나 라고 혼자 말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계획을 세워봅니다. 오전에는 책 읽기, 오후에는 산책이나 요리, 저녁에는 음악 감상이나 일기 쓰기. 각각의 시간이 김혜순 씨에게는 소중한 보석 같았습니다. 특히 김혜순 씨는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중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창밖에 핀 꽃이 예뻤다. 이웃이 인사해줬다. 몸이 건강해서 맛있게 밥을 먹었다 같은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습관이 김혜순 씨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할 일이 많고 생각할 거리가 많고 즐길 것이 많았거든요. 외로움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75세 박영란 씨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취미를 개발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수채화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1시간씩 그림을 그리면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박영란 씨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뭇잎의 색깔, 구름의 모양, 빛의 각도.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모두 그림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6개월 후 박영란 씨의 그림이 동매 전시회에 선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이 75세에 시작해서 이렇게 잘 그리시다니 라며 감탄했습니다. 박영란 씨는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새로운 걸 배우는 기쁨에는 나이가 없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행복한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죠. 73세 오정숙 씨는 혼자 있을 때 명상을 합니다. 10분 동안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았지만 점점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명상 후에는 마음이 맑아집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고요한 시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오정숙 씨는 말합니다. 내면의 세계가 넓은 사람은 타인의 관심에 목매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특별한 기품이 흘러나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가진 자들의 운명이자 축복이다. 자신과 함께 있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과 함께 할 수 있다. 오늘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그 시간을 여러분만의 정신적 궁전을 짓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은 책을 읽고 아름다운 것들을 감상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선물처럼 느껴지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품격을 갖춘 어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혼자서도 빛나는 어른의 비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세월이 흘러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 사이에 기품을 채워 넣는 것은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예술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기억하세요. 그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우아하게 빛나는 순간이라는 것이.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많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혼자 있어도 평온할 때 찾아온다는 것이. 여러분의 남은 생이 그 고요하고 찬란한 평화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어른의 지혜에서 마음의 위로가 되는 편안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